신라젠 소액주주만 17만 명이라고 해요. 17만 명이요. 17만 명. 네. 오스템 임플란트도 소액주주 점검을 안 해봤지만 상당한 규모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더 적지는 않겠죠. 한 주간의 사회경제 뉴스를 짚어보고 또 투자 포인트까지 알아보는 시간 이뉴스의 조현민입니다. 자, 오늘도 위키트리 김하민 기자님 그리고 이트렌드 박창윤 이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만에 뵈니까 오랜만에 뵙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기자님 잘 지내셨죠? 네, 별일 없었습니다. 네, 별일 없이 또 아름답게 등장을 하셨고요. 우리 이사님도 별일 없으셨나요? 별일 많았죠. 어떤 일 있으셨죠? 시장 참여자라면 지난 일주일 동안에 참 별일 일이 많았었죠. 어떤 일이요?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이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터졌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셀트리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심의위원회 열리진 않긴 했지만 그와 관련돼서 분식회계 이슈 뭐 이런 부분 논의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터지면서 최근에 뭐 50주 신저가 이런 부분 경신하기도 했었고 신라젠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의결하는 부분 그 다음에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이런 탈세 의혹 뭐 이런 네. 부분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만 하더라도 별의별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좀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십몇 년 동안 계속 흐름을 같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몸이 시름시름 아파요. 아프신가요 지금? 네. 제가 그렇게 보이진 않나요? 아니 혈색이 그래 보였어요. 그래서 그래요? 여쭤봤어요. 얼굴이 뭔가 좀 통통해지셨다. 아, 네. 이렇게 먹이는 거죠 지금. 혈색이 좋아졌다. 네, 혈색 통통해졌다. 좋아지셨다. 네, 이게- 그래서 여쭤봤죠. 네, 컨디션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주 경제계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투자자들은 어떤 포인트를 가져가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 우리 기자님 알려주시죠. 네, 셀트리온에 관련한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이사와 김영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표이사가 각각 3,000주, 1만 주 규모의 자사주를 각각 장내 매수했는데요. 앞서 10일에 셀트리온 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일주일 만에 이제 대표들이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것이라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그룹 차원이나 또 대표이사의 자사주 매입 사실 흔한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대표이사가 자사주 매입을 하는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대표이사가 자사주 매입을 하는 원인은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지금 이 주가 자체는 저평가되어 있고 대표이사가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을 정도의 향후 업황이나 실적 회복에 대한 자신감 이런 부분을 표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 경영 이런 형태로 좀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는 호재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지금은 대표이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을 사는 이유는 책임 경영이나 자신감 이런 네. 부분을 표출이라기보다는 성난 주주를 일정 부분 달래기 위한 회사 차원의 어느 정도의 좀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아닌가 하는 이런 일각의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고려하면서 좀 바라볼 필요는 있겠네요. 셀트리온 그룹의 이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사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네.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기업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어서 책임 경영을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은 14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회계 처리와 관련한 제재를 논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셀트리온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네, 셀트리온이 생산한 복제약을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해외와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쌓아둔 재고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경우에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손실액을 더 줄여서 보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금융감독원의 분위기는 또 어떨까요?
네, 금감원은 셀트리온 그룹이 고의적으로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는데요. 2017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복제학 허주마의 해외 할인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2016년 손실을 적게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닥 상장 규정상 대형 법인 특례 상장에 해당했기 때문에 2016년 손실이 상장과는 무관한 일이었다고 보고도 있습니다. 네, 분식회계 의혹으로 주가 역시 많이 하락을 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상황 어땠을까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50주 신저가를 경신할 정도로 최근에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안 좋았고요. 네. 3분기 시장의 추정치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미달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분위기를 되돌릴 만한 모멘텀 그리고 하락을 되돌릴 만한 반전의 트리거 이런 부분 자체가 상당히 부재한 상황이었었죠. 그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졌었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그 배당 관련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짝 상승에 그친 이후에 저점을 낮춰가는 모습이었었고 이러한 부분이 성난 주주를 달래기 위해서 연초에서는 또 자사주 매입카드 이런 부분을 꺼내 들었죠. 1,000억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카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좀 반짝이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최근에 제약바이오 투심 자체가 또 흔들리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다 보니 추가적으로 또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죠. 즉 지난주에는 이런 ABL 바이오 라이센스 아웃 대규모 1조 2천억이 넘는 라이센스 아웃의 분위기 자체가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매드팩토 이런 그 진행을 하고 있었던 머크아웃 병역 임상 관련되어 있는 이런 임상 자체가 유해성 도출에 일정 부분 실패한 이후에 이런 변경 심의 이런 부분을 식약처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반려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또 하락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불거졌었던 게 다시 한번 이런 캐캐묵은 이슈이긴 하지만 네. 꼭 털고 넘어가야 될 이런 회계 관련된 분식 회계 이슈 이게 불거졌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50주 신저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금융위에서 이와 관련된 심의위원회 이 부분을 원래는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연기를 했죠. 연기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게 격주마다 이제 이게 개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2주 이상이 연장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금융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 자체가 다루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안도 랠리 자체는 나타나긴 했었지만 이런 부분이 완전히 불확실성을 다 털고 가는 건 부분은 아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주가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지금 커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그 기존에 시장에서 우리가 바라봤었던 작년 연초에 뭐 38만 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지금은 10만 원대 주가 그것도 10만 원대 중반의 주가는 상당히 많이 아쉽기는 하죠. 과거에도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분식회계 조사를 받았던 기업들이 있지 않나요? 있죠. 제 머릿속을 당장 스치는 것만 하더라도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바이오 투탑 그러니까 셀트리온과 비견되는 가장 큰 바이오. 바이오로직스? 그쵸. 요즘에 공부 엄청 열심히 하시나 봐요 또. 삼바를 삼바. 약간 보고 있습니다. 삼바를 약간 예, 보고 있다는 거. 삼바에 이어 삼성 바이오. 제가 웃어야 되는데 갑자기 얼굴 표정이 굳어진 거는 네, 제가 재밌게 좀 받아쳐주실 줄 죄송하게 알았는데.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이런 거에서는 진심이라서 네. 예, 삼바도 사실 분식회계 이슈에 언급이 되었었고 거래 정지까지도 들어갔었어요. 공장 바닥에 이런 관련 장부를 파묻었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었고 네. 그리고 이런 분식회계 관련 지어가지고는 이런 카이라고 하는 한국항공우주 관련되어서도 그때 논의가 큰 폭으로 있었고 대우조선해양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분식회계 논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대마불사라고 과거에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거래가 재개가 되고 제 가치를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분식회계 이슈는 아니지만 지금 시장에서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네. 횡령 배임건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약간 결이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상장 폐지 의결한 부분이라든지 최근에 뭐 회계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또 얽혀 있는 다수 기업들 같은 경우가 머리를 또 스치고 회계는 꼭 아니지만 네. 여러 가지 뭐 횡령 배임건이라든지 안 좋은 소식 이런 부분 이슈에 얽혀가지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 많이 머리를 스치네요. 케어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저는 충격이었었던 게 거의 한 1년 거래 정지했었거든요. 뭐 그러한 종목이라든지 뭐 다수 종목이 있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상장 폐지가 되는 건 또 아닐까 이런 우려도 하시던데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볼까요?
신라젠 소액주주만 17만 명이라고 해요. 17만 명이요. 17만 명. 네. 오스템 임플란트도 소액주주 점검을 안 해봤지만 상당한 규모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더 적지는 않겠죠. 네. 주주수가.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시장 전반적인 이런 투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제약바이오 투심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뭐 일부 벌금이나 아니면 일정 부분은 이런 제재 조치 이런 부분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기대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과 별개로 주가는 특히나 이런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싫어하는 모습이 같이 나타나면서 선반영되어서 지금은 거의 신저가까지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될 경우에 주가 자체는 또 탄력적으로 또 바닥에서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할 필요는 있다. 다만 뭔가 지금 돌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나 거리를 찾기에는 앞으로 남아있는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으니 당분간은 또 이러한 변동성 확대 국면 자체는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립적으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을 갖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번 사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팩 행사가 과거에는 시장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어요.